조선권은 자체 보호하는 거고 안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 있으면 안 나와요. 네, 저도 안 나와요. 거기는 안 나와요. 저도 안 나와요. 예, 얘도 안 나오고 얘 둘은 안 나와요. 이쪽 분도 응? 언니도 안 나와. 바람 엄청 부는데. 어? 바람이 엄청 불어. 안 날아간다. 내 미리 이야기하는데 요렇게 안 보여. 저 위에 계열은 날아갈까 싶어서 나도 노심초사했는데 희한하게 계곡바람 부는데도 저쪽에는 계곡바람이 안 올라가요. 요까지는 엄청 불어요. 성가까지는 엄청 불어. 저까지는 안 올라가. 근데 지금 조금 들리고 있어요. 응? 들려가지고. 뭐 들리면 뭐 물 좀 쉬어 돌아오면 또 쉬고 닦고 하는 거지. 우리가 들어오고 해서. 아이. 어쨌든 간에 저 우리 일기생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고생하러 온 게 아니고 네. 놀러 온 거면서 어떤 철학적 사유의 결과를 얻으러 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걸 그냥 생각으로 강의로 이렇게 얻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얻어야 되는 거니까 그 느낌으로 얻으면 내게 됩니다. 이게 너무 게 아니고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 것 되는 그게 열심히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 강도도 처음에 조그마한 강도가 이렇게 오다가 강도가 이제 여기 재미가 있다 하고 달래붙은 분들은 상근기라 그래요. 근기가 좀 뛰어나가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근기쯤 되면은 야, 이거 뭐 있네. 이렇게 자기한테 이제 확 받아들이다가 상근기로 올라가게 되면은 야, 이게 진리다 하고 자기 확신이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오늘은 우리 처음 맞이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아주 재밌게 잘 해설이라 믿고 이제 결론을 하는 그런 내린 의미로서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아주 새삼스러운 게 우리 딸내미가 이야기했다시피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들었고 연령대도 그냥 20대부터 60대까지 쭉 다 걸쳐 있어가지고 상당히 에너지 교환하는 데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분들 온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희 도난노래에서 우리끼리 이제 이 취미 활동 삼아서 같이 모여가 수련하던 이 우리들이 한 20년쯤 된 고수들이 다 와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좋았죠? 예. 예. 우리 일타 강사님한테 박수 한번. 이게 아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정통 종합 영어 우리 정통 종합 영어 세대인데 거기에 딱 나오는 게 이제 to know is different from to teach. 발음이 좀 지랄 같더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웃는데. 그래서 이게 be different from 용법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문법이 이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일타 강사 중에 누가 제일 가르칠까 하고 이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우리 황사부가 차분하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좀 왕왕거리고 한데 같은 경상도인데 우리 황사부는 그냥 느긋하고 차분해요. 왕왕거리지 않고 상당히 이제 잘해가지고 저도 수업 참관해봤지만 야 이거 뭔가 느낌 가지겠다 그런 느낌 좀 가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저떻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아마 제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도판에 들어와 가지고 수련을 하고 알고 느끼고 배운 걸 제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이제 첫 오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수업하기 전에 급을 물었거든요. 급이 도대체 얼마만한 시간이냐. 뭐 답은 숫자로 하니까 4억 6천만 년이래요. 1급이. 근데 이제 정확한 답은 선녀 옷을 입고 바위를 싹싹 걸어 지나가면은 그
나풀 그르는 선녀 옷이 바위에 걸쳐가지고 닳는 시간이 1급이래요. 근데 불경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불법을 만나는 걸 갖다가 백천만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분명히 난조우 만나기 어렵다. 백천만급을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게 이런 진리에 만나기 어렵다는 그 뜻입니다. 그게 아마 어디 경전에 있죠. 백천만급 난조우가. 천수경에 나와. 아, 천수경이. 어쩐지 요번에는 우리 장모 천도자니까 그 소리가 좀 귀에 있더라. 그리고 그게 백천만 급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는 그 확률을 불가에서 설명하기를 인도양이죠. 겐지스 강에 그 저 소나무 하나가 둥둥 떠내려오다 가지고 바다로 인도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소나무에 관솔 구멍이 있잖아요. 관솔 구멍 그게 하나가 이제 딱 뚫려 있는데 눈먼 바다 거북이 헤엄치고 숨 쉬라고 눈 감고 툭 올라올 때 그 관솔 구멍에 대가리 팍 박는 그 확률이래.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무지무지 어렵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기 주변의 인연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것도 무지 어렵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가 그 많은 학교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제대로 된 공부의 진리를 만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백천만 급을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 이게 이제 난조라는 형태로 표현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제 자신이 무지무지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인연이 어렵다라고 하는 인도놈들 구라고 그건 솔직한 얘기로 그 새끼들 구라가 하도 쎄가지고 부처가 그 지태고 댕기는 그 저 제자한테 한 그 소리들 보면은 그 제자 이름이 그 뭐죠 그 뭐 아나님? 아난 네. 아난한테 이야기할 때 네가 내 진리의 법을 들으면은 이 진리의 법 하나 하고 겐지스강 강가 옆에 있는 모래수보다 1만 배 더 많은 겐지스강, 그 겐지스강 옆에 있는 그 모래수만큼 많은 칠체 보화를 주는 것하고 내 말 한마디 하고 어디가 좋냐 답 정해놓고 묻는 거예요. 겐지 아나니 당연히 세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거든. 칠체 보화를 같은 제목보다도 그 지금 우리 오신 분들은 말이죠. 제 장담하건대 그 백천만급 난조하는 것보다 하나의 선택지로 온 겁니다. 그 선택지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직접 그동안 올해 한 10년 이상 된 내공을 보유한 우리 이제 사부들한테서 직접 하면 기운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기운 가지고 그 기운 자체가 생각 에너지의 바탕이 되고 그런 기운을 통해서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내가 생각의 주인에 딱 되고 내가 창조주다는 사실 확인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그 얘기 들었느냐면은 통상 이런 이제 이 도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지 모르게 가슴 아리를 하고 맥힌 게 있고 풀 곳이 있고 아픈 곳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분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도에 대한 열망으로 오신 것 같아. 아주 그냥 제 자신도 좀 신기한 게 어떻게 이런 분들 만나고 인연이 됐나 할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도에 대한 열망이 제가 무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합기도를 해가지고 저 고등학교 때 벌써 사범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범을 하고 이제 그 사범을 하면서도 합기란 말이 기를 모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를 모아서 도에 이른다 하는 게 합기인데, 그 군대에서는 그 거꾸로 해가지고 기합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럼 요즘 용어로 얼차례라 그러는데 기합 많이 주면 이제 도에 이른다 그래가지고 기를 모한다는 걸 군대에서는 기합이라 그러고 무도 쪽에다 합기라 그러는데 이게 백천만급 난조가 아니라 내면에 프로그램된 자기 자신의 의도된 필연에 따라서 도판에 들어오더라는 게 한참 한 40년 수련하고 하는 제 자신의 결론입니다. 그냥 우연찮게 여기 오신 분들은 김 박사가 하는 유튜브 바라보고
이런 것도 있네 하다 보면 야 이거 뭐 어떤 놈은 도종한다 하시고 찾아가 보면 돈 밝히는 놈이 있고 어떤 가보면 또 이상하게 종교적으로 빠지고 그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그런 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그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사이비 그럽니다. 유사한 것 같은데 아니비자. 저도 도 사기를 한 7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실태를 압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를.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합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야간 중학교를 나왔어요. 우리 때라면 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6학년, 7학년들은 전부 다 헐벗고 가난하게 치고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를 야간 중학교 들어가서 낮에는 부산진 평화시장에서 이제 당면 팔고 밤에는 그저 중학교 학교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학교 공부를 했는데 당면을 팔려고 하면 말이죠. 리어카에다가 10kg짜리 하나를 사가지고 싣고 가가지고 뜯어가지고 노점에서 이렇게 3.75kg을 이렇게 떼서 파는 게 노점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당면을 갖다가 리어카에 싣고 부산진 평화시장 가는데 그 벽에 전봇대에 합기도 관원 모집하는 이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합기도 관원 모집.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눈길을 딱 마주쳤는데 그 밑에 이제 사진을 같이 넣었잖아요. 이렇게. 그 사진을 넣는데 보니까 검은 도복이에요. 검은 도복에 이 부채를 하나 탁 들고 장풍을 쏘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딱 놨는데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딱 멈춰가지고요. 심장이 둥둥둥둥둥둥 뛰더라고. 그 이게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게 확 들어오는 게요.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전생 강의도 한번 해드리겠지만 내가 기억에 저장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게 이제 전생이거든요. 그걸 이제 기억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자기 전생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전생에서부터 프로그램된 깊은 각인이 딱 떠오르면은 몸에서 신호를 줍니다. 시그널을 주게 된다고. 근데 모르면 몰라도 지금 제 유튜브 보고 오신 이분들이 그 인연적으로 다가온 거는 김 박사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고 하니까 뭔지 모르게 하고 닫는다는 느낌이 어떤 사람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그 우리 저기 계신 우리 홍 박사는요. 그 아무 지나가는 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뭐야 이렇게 보고 이제 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내면에 프로그램된 자기 자신의 덕도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어떤 인줄이 딱 되면 자기가 그 선택을 짝딱 하거든요. 그걸 우연이 아니고 의도된 필연이라 그럽니다. 내가 내면에 프로그램된 운명의 프로그램대로 내가 선택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의도된 필연으로 만나게 되다 보면은 아마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다른 도판에 좀 돌아다니는 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도 했다 그러면은 우리 지리산의 도인들, 어령 쪽에 뭐 산청, 함양, 뭐 거창 이쪽에 도인들, 산속에 있는 사람들, 또 한 도 했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사주, 관상, 명리, 풍수 이런 거 가지고 도 했다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다 안 걸리다가 절마지고 골아들어 그럴듯하네. 이렇게 이제 딱 들게 된 거는 내면에 선수에게 가장 깊은 오래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 할 줄 알지? 네. 그지? 컴퓨터는 프로그램 된 대로만 움직이잖아. 그지? 명령을 넣는 대로만. 그래서 우리 안에 몸 안에 프로그램된 이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은 우리 한 생인데 전생 있고 그 전생 있고 그 전생 있고 그 전생 있고 대략 8,000번에서 10,000번 정도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의 생은 우리가 10,000번을 환생을 하게 되는 10,000분의 1생입니다. 우리가 몸을 벗어던지고 그 들어가면은 10,000번의 생 중에 한 번은 원 오브 댐이 된다고. 뭐 그런 좀 깊은 얘기를 천천히 하도록 하시고 지금 촬영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깊은 이야기 안 합니다. 촬영 안 하고 오픈된 대로 이야기하면 별별 고라를 다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내면의 프로그램의 선택을 딱 하게 된 걸 제 자신이 둥둥둥둥 거리는 그 검은 옷을 입은 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받았던 그 느낌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김 박사 유튜브 보고 그래 이거 뭐 그렇듯하다 하고 본 거나 거의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근데 왜 제가 검은 도복을 입고 그렇게 흥분했냐 보니까 저는 이 세상에 나온 게 한 3,700번 정도 환생을 했거든요. 제 스스로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근데 제일 한이 많이 맺혔던 것이 고구려 시대의 조이선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선인들이란 뜻입니다. 조이라고 하는 게 검을 조자를 써가지고 검은 옷을 입은 그 선인 때에 그렇게 한번 득도를 하고 싶어서 못했던 그게 한이 돼갖고 제가 그 검은 옷을 바라본 도인들 봤을 때 그렇게 가슴이 둥둥둥둥 거리고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딱 멈춘 거거든요. 그때 거기를 이제 합기도 가서 무도를 수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빨랐습니다. 무도 속도가 빨라가지고 들어간 지 1년 만에 이제 2단을 땄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3단 따가지고 그때는 3단부터 4범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록 야간 중학교를 나왔지만 공부를 좀 야간에서 좀 잘 해가지고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황사부는 부산의 대동고등학교 출신인데 뺑뺑이지. 우리 시험 보고 들어간 사람이다. 굳이 그런 말씀. 근데 저 연대 나왔거든요. 연대 법대 나왔거든요. 공부 엄청 잘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친 손사부 지금 연대 불문과 나왔습니다. 요즘 Y대 출신 아니면 행시 못해요 우리. 그렇게 이제 나온 양반인데 그 제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근데 이게 무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젊은 남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들은 힘을 내부적으로 원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힘을 더 원합니다. 힘 역자를 쓰면은 요 얼마 전에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권력 참 많이 요구하거든요. 이제 권력 쪽으로 안 가게 하면 자기는 검력, 돈의 힘을 또 빌리고자 합니다. 근데 젊을 때는 물리적 근육, 물리력을 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하면은 계속 에너지가 그쪽으로 뽑힙니다. 이렇게. 그 저도 고등학교 명문은 같지만은 다시 운동에 계속 오다가 붙어가지고 가자마자 도장부터 찾았더니 마침 그게 또 사범이 없어가지고 관장 혼자서 운영하다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낼름처럼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학교를 딱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도장으로 퇴근해가지고 거기서 밤 12시까지 이제 사범 노릇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단순한 운동이 좋고 몸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걸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 볼 땐 떨어지죠. 그 떨어졌습니다. 이거 우리 같은 이제 무인 출신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육사를 첫 해는 떨어졌습니다. 육사를 시험 봤는데 그리고 그냥 떨어지면 괜찮은데 떨어지고 나서 제가 무게가 좀 높으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 댕기다가 그냥 조폭들하고 싸움을 해갖고 제가 무게가 좀 높아가지고 깡냉이 27개를 왕창 내려앉혀 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또 지명수배가 돼가지고 강원도 인제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때가 74년도니까 74년도에 이빨 이거 왕창 물려주는데 62만 원 돈 들어갔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돈 엄청 물려주고 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 2월 달에 제가 야구통 날렸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내려온 게 5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제 주먹질을 좀 하고 댕기니까 저희 고등학교 선배들이 이제 조폭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갖고 저를 2학년 때부터 스카우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조폭에. 그 저도 가보니까 대우받고 목에 힘도 주고 전보다 막 형님 하고 어깨를 이게 좋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바라봤던 조이 선인을 보고 가슴이 둥당거렸던 그 에너지가 내 거에서 또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 주먹제비로 들어가면 내 평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그런다고 내가 사관학교 지원했던가 이게 한 번 딱 오르기 시작하니까 아주 과감하게 거절을 해가지고 조폭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평생 도망 다니고 별 몇 개 달라고 까먹고 생활하느니 제대로 공부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놀던 친구들은 다 이 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산 부산에 다 있어가지고 그저 저를 시켜주신 분이 이제 우리 집안은 아주 시골 농촌이고 저기 삼촌이 저를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 삼촌이 딱 부르더니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마산 부산 근처는 얼씬 하지 말고 대구 가라. 그 대구 분 계시죠? 유신학원 일신학원 두 개가 있었는데 유신학원 종합반 제1기생입니다. 제가 유신학원 종합반 들어가가지고 첫 시험을 보는데 이제 1등 해가지고 학원비는 저녁에 면접 받았습니다. 저녁에 면접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난 조폭 생활한다. 이게 이제 가슴이 bek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씨앗 빠지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재수해가지고는 사관학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뭐 1차 시험 합격하고 나니까 나머지 뭐 체력이나 뭐 이 건강 문제는 뭐 쉽게 통과돼가지고 이제 사관학교 제대로 다 들어갔는데 육사관이가 또 다른 무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합기도록 하는 게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이 지금 호신술이거든요. 호신술을 하려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태권도, 검도, 유도 전부 다 해야 검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봉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손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육사에서 유도를 택했습니다. 그 유도는 이제 체육으로서 택한 게 아니라 선수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선수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졸업할 때 이제 3단을 땄거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해가지고 제가 이제 임지로 나갔을 때에 첫 1년 만에 최전방에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사단장 했던 1사단에서 소대장을 하고 1년 맞자마자 중이 달자마자 곧바로 이제 수경사로 전림을 왔거든요. 수도 경비사령부로. 근데 이 수경사 오니까 태권도를 못하면 소대장에 중대장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태권도를 또 주고 빠지라고 했습니다. 그냥. 근데 의외로 쉽게 그때는 인정심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실력을 보고 네가 품새가 어느 정도 될 줄 알면 몇 단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단 인정심사를 받아서 태권도 3단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무도의 경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도의 몸씀을 갖다가 하다 보면은 항상 한계에 부닥칩니다. 얼마든지 고수가 될 수 있고 또 이 무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협지를 좋아하거든요. 성수야, 무협지 읽어봤냐? 재미있잖아. 그지? 하늘을 나르고 경신술을 쓰고 경실중에 초극상승 경신술 초상비 경징도 쓰고 또 부골 시도결에 해가지고 사마외고 이렇게 쓰고 뭐 기연을 얻어가지고 뭐 이상한 장풍 쓰고 하는 이런 무협지에 거긴데 거기 항상 무협지의 기조가 보면은 우리 인체 혈자리가 항상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무협지의 가장 기본은 운기조식입니다. 운기조식이고 되는데 그 저는 무도를 하면서도 무협지를 읽어보고 할 때 그냥 굴한 줄 알았습니다. 내피셜 상상인 줄 알고 그러냐 그래도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그걸 주기를 보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태극권을 무도 이것만 가지고 한계가 있어가지고 기공이 필요하다가 태극권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전부 다 인체 혈자리를 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발경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저는 진가 태극권 24식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태극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유일하게 나머지는 3단인데 태극권만 4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안에 들어있는 내공의 이 에너지에 대한 갈증은 항상 2 내지 3%가 남아 있었거든요. 아, 이거 또 있다. 무협지가 지금 흩은 소리가 아니다. 반드시 내공이 있고 그 내공 파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것만 막연하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대대장을 바로 요 넘어서 했습니다. 거창에서 대대장을 했는데 이 함양에 말이죠. 이게 사주의 대가 박포 선생이 계셨습니다. 이제 뭐 지역 기관장들이 하도 뭐 군수고 서장이고 막 들락거리니까 그거 한번 가서 바라봤는데 저도 심심삼아서 한번 가봤는데 그 천간 지지 얘기를 그때 처음 듣고 하늘 에너지, 땅 에너지
이게 뭔지 모르게 동양학에서 내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양반한테 몇 가지 계속 묻고 했더니 이제 그때 사주를 제가 좀 배웠습니다. 그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잡수를 해가지고 막 일체 저 풍수 공부도 육군대학 때 했거든요. 그 장풍덕수 해가지고 이 혈자리 보는 법부터 해가지고 그 저는 잡도해도 좀 합니다. 잘 하는 건 아니고 그걸 밥 먹고 사는 거지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사주하고 풍수하고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관상 보고 수상 보고 족상도 보는 이게 이제 뭐 배웠고 전법도 저 주역 전법을 제가 좀 봅니다 이렇게. 그 주역 전법으로 발달한 게 지문 전법이거든요. 지문 이렇게 딱 찍어놓고 딱 본 다음에 이제 주역에 나오는 8가지 자연 현상과 그 사람의 성격과 맞붙어 가지고 성격을 분석하고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게 주역 전법인데. 개인에 대한 주역 전법도 그렇게 제가 다 배웠습니다. 그 주역 전법 배울 때 우리 선도의 가장 핵심 가장 대한 경전이 천부경이잖아요. 주역 전법 할 때 잡술대 갈 때는 지부경도 배웠습니다. 처음 듣죠, 지부경. 다른 말로 음부경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방술이라고 하는 초능력을 가르는 그저 잡도사들이 하는 술법이거든요. 그게 전부 주문 수행합니다. 이거 할 때는 이 주문, 저거 할 때는 이 주문, 주문으로 쫙 들어가가지고 저희 지도자들하고 할 때는 실시간으로 써먹을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제가 전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거는 쓸만하더라. 나머지는 방술이고 도리가 모른다니까. 그 나중에 아마 우리 사부들이 한번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구방격자라고. 유명합니다, 그거는. 그건 이제 술법을 가지고 애군을 액땜을 하는 거고 좋은 기운을 빨아들이는 이런 그 술법인데 그 효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우리 도반들에 몇 번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성효도 한번 해먹었지? 예. 딸내미 할 때 했나? 예. 효과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도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은 재밌게 또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무도를 통해 가지고 기공을 이렇게 쭉 하다가 대대장을 제가 마치고 이제 원주 1군 사령부로 제가 이제 보직을 받아갔는데 거기서 백첫 만급 난조우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선생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좋은 인연이 되고 하면은 야 내가 운이 좋아서 정말 이런 선생을 만나서 하고 이제 운 막 이런 걸로 따지잖아요. 저는 그것도 보니까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의도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대대장을 끝마친 고참 중령이었고 저하고 같이 일찍 근무를 하는 친구가 이제 고참 대위가 같이 일찍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알지? 군대 생활 한 적이 일찍 그지? 일찍 근무를 하는데 저는 일찍 총사령이고 같이 근무선 이 양반은 일찍 부관입니다. 그럼 일찍 부관의 역할이 뭔지 아냐? 모르지? 제1번 라면은 뽀글뽀글 부관의 역할이 제2번 구두는 칼같이 바지는 반짝반짝 이게 일찍 부관의 이제 일찍 총사령 말하면 당번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떡하게 뒤로 기대고 앉아있고 일찍 부관 앞에 책상에 앉아서 탁 정제스럽게 근무를 하는데 야 부관아 라면 언제 돼가나 이거부터 요거만 하고 앉았는데 목에 힘을 주는데 그래 부관이 이제 예 꼭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이제 상병 시켜 라면 끓여 갖고 옵니다. 근데 장교 라면 끓일 때 조심해야 돼. 마음이 안 내키면은 오다 코 탁 풀었는데 비듬 막 틀어넣고 뭐 내가 해군한테 들으니 해군은 더 하더라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잠수함에 오랜만에 이제 잠수함을 타고 바다 밑에 있다가 올라와서 이제 공기를 쐬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장 부함장이 이 해치를 열고 밖에 나가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마시는데 커피 생각이 난단 말이지. 밑에 보고 가음을 짓는 거예요. 이제 야 당분간 커피 2잔 예 하고 이제 그럼 올라올 때 사대를 타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함장 부함장이 탁 해상을 바로 폼 잡고 있는데 커피 2잔을 딱 받치는데 아니 따끈따끈하게 잘 갖고 왔거든요.
야, 이거 신기하다. 니 올라오고, 이까지 오는데 커피 한 방울도 안 흘리냐. 그래. 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드십시오. 이런 게. 그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내려서 갑판장한테 물었지. 야, 절마 저거 신기하더라. 커피를 내오더라. 씨, 웃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함장님. 네. 입에 넣어가 운반한 겁니다. 이렇게. 군대 간 애들, 우리 자식들, 그런 식으로 상관한테 보복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근데 그 일찍부관이 라면 끓여온 그분이 제 사부였습니다. 왜 사부가 됐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참 하다가 이게 한 2시쯤 되면 서로가 지겹고 할 일도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누가 시도 이제 책상에 딱 앉으려 하다가 고개를 딱 돌려고 일찍 사령님, 기 아십니까? 그런 게.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기나 도를 아십니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묻습니다. 기를 아십니까? 야, 인마, 내가 합기도가 3단이다. 이제 뭐 힘주고 얘기했더니. 기를 체험해 보셨어요? 체험이라니, 운동하면 당연히 이제 단전에 기 모으고 하는 거지. 이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기는 기운으로서 체험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니 해봤나? 해봤게 말씀드리죠. 그럽니다. 그럼 너 상대방에게 체험시킬 줄 아냐? 기 한 받아 보시겠어요? 믿기겠습니다.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거 할 놈 같다. 줄자만 한번 줘봐라. 이랬더니. 이제 바로 앉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태극권에서는 발경이라 그러고요. 우리는 말하는 기운이라 그러고, 손에서 이제 기운 가지고 움직이고 하는데, 정면에 단중혈 정중앙에다 이제 기운을 이렇게 이제 저한테 줬습니다. 근데 그 기운을 처음 받아보니까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아직 그런 체험 안 해봤죠? 그 땀 삐질삐질 나고 하는 그 열린 사람한테 그렇게 나오고요. 다친 사람한테는 기운도 받지도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안마라고 하는 그 활공 이렇게 해야 돼줘야 되는데, 그 이제 직접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뭐냐.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몸을 돌아다닐 때는 기운이라고 하고 또 한방에서는 기혈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거냐? 이랬더니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고자 하시면 됩니다. 야, 좀 객하다. 그게 우리 사부하고 저하고 만난 첫 인연입니다. 이게. 그전에 무도는 많이 하고 이 무도를 오래 하게 되면 몸놀림이 빠르게 되면은요. 기계치주 스수 같은 몸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도팡인 서울 도반에 있는 유사부는 유일하게 내가 새 벽면을 옆으로 이렇게 날아갔다는 거 본 사람이에요. 저 새끼 저기 내하고까지 입하시면 같이 본 놈인데 나중에 봤더니 젊아지기 도장벽을 갖다 세 군데나 타고 건너더라고. 그래서 저는 중2 때 육사체육처에서 기계체조 교관으로 제가 스카웃 받았습니다. 운동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다 지나간 일인데 어쨌든 무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내면의 에너지가 이 사부를 내가 만나도록 내 스스로가 선택을 했다는 데 대해서 내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고맙다라고 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생기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선택한 길 따라 내가 간다는 것인지,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딱 알았다 하는 그때부터가 도인입니다. 덕도했다 그럽니다. 내가 운명의 주인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과정을 다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있어 왔다는 이 결과하고 이런 모든 것들 딱딱 알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는 하는 자기 자신의 위대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저희들은 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올라가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사부한테 제일 처음 배웠던 것이 무언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만 느끼십시오. 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수련을 처음 하면서 이제 내가 공부를 그래가지고 내단을 먼저 공부를 시키는데
내단 공부를 시키면서 내단을 만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단 에너지가 뭔지 모르게 큰 힘이 있어가지고 온몸을 다니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내 몸을 막 뻥튀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단은 그게 아니거든요. 쓰기 위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쓰기 위해서, 몸을 쓰기 위해서. 그하기 위해서 내단을 만들거든요. 그 내단이 형성되고 나면은 형성되었다는 금방 빠집니다. 왜? 생각으로 빠져나오고 몸싸움으로 빠져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쓰고 나면 그 다음 모이는 것은 순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다시 모으고 쓰고 나서 모으고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순수한 에너지만 남게 되거든요. 이 순수 에너지를 불교에서는 금강이라고 합니다. 순수 에너지를 모으는 그 방법을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우리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금강은. 그래서 순수 에너지 형태. 그 순수 에너지는 하얀 빛이면서도 묵직하면서도 무겁지 아니하고 하얀 빛이 불 중에서 불의 온도 중에 제일 뜨거운 온도가 하얀 빛이거든요. 처음에는 빨간 빛으로 불이 붙다가 빨간 불이면 노란 빛이 있다가 가장 밝은 불은 하얀 빛이 나오거든요. 우리 단이란 말 자체가 붉은 단자거든요. 그 붉은 에너지 이 파워가 순도가 계속 높여가게 되면 하얀 빛의 에너지로 내단 덩어리를 딱 요만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순도가 높은 그 에너지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호흡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 에너지의 정화고 생각을 쓸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하고 또한 그 생각의 주인됨을 알려주는 근원적인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하단전에 모이게 되면 하단전의 에너지가 되지만 상단전에 모이게 되는 빅뱅 또는 폭발 그 뜻으로 해가지고 내 전체가 존재와 하나 되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수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제가 처음에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그저 이제 단전호흡, 회음호흡, 명문호흡 요까지만 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인 에너지가 되게 되면은 그것이 중단전에 가슴에 올라오게 되면은 생각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전은 호흡이나 의식의 집중으로 되지만 중단전 여기부터는 철저하게 마음 공부입니다. 생각의 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지는 엄밀히 따지면 생각 또는 감정 공부입니다. 이렇게. 생각에다가 에너지를 부여하면 감정이 되거든요. 부여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밑에서 뭔지 모르는 에너지를 딱 부여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본성이 갖고 있는 순도 높은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이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마음이 생각에다가 딱 접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딱 주면은 이게 감정이 돼가지고 다이렉트로 몸과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죽었나 보다 하고 그냥 생각이 지나가죠. 이렇게. 근데 내가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가 죽었다라고 순간에는 뭐 하고 깜짝 놀라 갑자기 막 내 감정이 올라오고 눈물이 팍 나거든요. 똑같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콱 나고 에너지가 부여되고 어떤 때는 흘러 지나가는 생각이 되어버리느냐. 순도 높은 근본 에너지가 생각에다가 믿음을 딱 부여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믿음을 부여할 그 순간부터 이 감정이 돼가지고 몸과 생각이 하나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 감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분노. 그지? 짜증, 불안, 공포.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즐거운 기쁨, 막 즐거움 이런 것들이 생각과 감정들이 막 부딪히게 되는데 이 감정들은 생각이 에너지를 부여할 때 이 감정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럼 생각이 에너지를 부여한다는 그 에너지가 뭐냐? 이게 순도 높은 에너지고 내 근본되는 본성의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하단전 에너지가 되게 되면은 중단전 마음 공부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동시에 한다는 걸 동시를 쌍자를 넣어가지고 수련한다가 숫자라 말해 닦을 숫자거든요. 동시에 닦다가 쌍수입니다. 이렇게. 그걸 우리가 성과 명은
그래서 감정과 생각과 이 몸은 같이 수련하라. 성명쌍수가 우리 수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마음 공부를 같이 하면서 순도 높은 에너지를 만들기 하면은 순도 높은 단이 모이거든요. 머릿속으로는 말이죠. 잡생각을 잔뜩 하면서 호흡만 가속하면 절대 에너지가 모이지가 아니합니다. 이렇게. 그 순도 높은 에너지로. 그거는 순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하얀색의 진동수는 말이죠. 이게 감사와 사랑, 허용과 포용의 이 에너지가 딱 들어가게 되면 순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와 몸 공부를 병행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네 삶에서 보면 말이죠. 이 마음 공부하고 이제 허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단어로는 다 알아듣죠. 그래, 뭐 감사 나도 많이 감사하지. 사랑하라 많이 사랑해봤지. 그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마는데 허용, 사랑, 감사라고 하는 게 내면의 깊숙이 올라오는 데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진정 감사한 마음을 가져봐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순도 높은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해보셨기 때문에 그저 호흡법, 그 몸 안에 있는 이제 만들어진 기운만 가지고 지금 현재는 노는 단계입니다. 만들어진 기운은 6가지거든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게 풍한, 서섭, 조화라고. 오늘 명문호흡한 거는 화의 기운, 불의 기운을 갖다가 한번 이제 몸을 체험한 건데요. 나머지 화음의 건조한 기운, 서늘한 기운, 추운 기운들이 중단전에 여기 안쪽에 보면은 그 기운을 발생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혈자리가. 그 혈자를 자기 체험을 해보면은 그때서야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운 육기, 5개의 돌아가는 기운과 6개의 기운이, 그 6개의 기운이 움직이면서 몸 전체를 관장한다는 걸 자기가 체험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기가 든다 그러거든요. 한기도 몸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런 데 있습니까? 예. 그 한기가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어쩌다가 한기가 들 때 찬스다 해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갔더니 척추 있잖아요. 척추. 이게 등뼈고 이미 안쪽이 등뼈잖아요. 안쪽 등뼈 단중일 안쪽에서 그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기운이 여기서 시작하는구나. 불기운도 마찬가지고 물기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모든 6가지 기운이 다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 어디냐? 순도 높은 에너지가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기조식을 통해 가지고 기운을 다 모으게 되면은 하단전에 기운 딱 모으고 제가 반드시 두 번째 올라오는 게 합장한 자세로 중단전에 올라오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순도 높은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중단전에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중단전에 집중하면 순도 높은 에너지가 되면은 이거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인당혈적하고 연결됩니다. 이렇게 순도 높은 생각과 감정 에너지의 그 밑바닥은 저절로 절실한 마음으로 중단 기운으로 탁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인다오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종교 기독교 기도하는 그 자세가 양손을 합장해가지고 꼭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인당혈로. 이거는 절실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절실함이 다가오면은 그 진짜 고맙고 진짜 사랑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서 내면에서 탁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벌써 손은 올라가 있습니다. 기운은 그렇게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절로 그 작용해주는 그 기운을 잡고 나게 되면은 그때서 이게 정과 기와 신이라고 하는 게 한 딱 뭉쳐 있어 가지고 그 어디에 집중을 하더라도 나는 수련이 자동적으로 마음 공부도 진행되고 빛의 세계도 보고 에너지도 다 되는구나 하고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맨 끝부터 이제 이 중국식으로 하면은 정충, 기장, 신명, 화허, 허의 영역이지만 우리 선도 수련회 가면은 다 되고 체험을 다 끝나고 이 눈물 흘릴 정도로 절절히 감사하게 탁 오고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딱 선도에서는 주어집니다. 그걸 공관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나와 한 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이롭게 하라. 그거 역사 시간에 배운 우리의 교육 이념이 뭐가 있죠? 이렇게 복사를 알아야 홍익 인간, 그지?
홍익 인간은 그게 그냥 우리가 단어로 외울 때는 널리 인류를 이롭게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개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한 뿌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롭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이롭게 그게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뭐 인도에 가서는 별별 종교도 다 발전하잖아요. 자이나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제 우리 기독교도 항상 사랑으로 들어가고 불교에서는 자비로 들어가고 많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근본되는 것은 홍익인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내 존재가 이롭게 하라. 그게 이게 사람들이 생각으로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한테 이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폐단이 그겁니다. 성경의 문제에 있어서 존재하는 자연은 하나님의 본을 떤 인간에게 이롭게 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라.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 논리인데 근대 인류의 인간의 본성을 흩뜨려뜨린 가장 큰 잘못이 문제다거든요.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 합디다. 아니 돼지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생명체 풀 뜯어먹고 막 이 뜯어먹고 그것들 전부 생명을 뺏는 건데 그거 어떻게 이롭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껍데기만 바라보고 속을 모르는 질문이거든요. 그것들이 내 몸속에 들어가지고 그들과 내가 하나 되는 체험을 하고 나면은 또 내 몸에 소화된 이 나머지 똥 오줌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동식물들의 거름이 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돼지와 소이 고기를 열심히 먹고 소화가 똥으로 나가면 그 똥을 먹고 자란 풀이 그 풀을 먹고 자란 짐승들이 이렇게 해서 돌거든요. 이렇게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롭거든요. 우리 생명 현상은 만들어진 것을 경험을 하고 돌려보내는 데서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험의 제일 첫 번째는 먹이를 통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답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는 오늘 배웠던 불의 기운 가지고 물의 기운을 합해가지고 물과 불의 기운을 합한 단어가 기라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기, 용기, 폐기, 공기, 사기 할 때 그 기, 기분 좋네, 기분 나쁘네는 그 기가 물과 불의 합성입니다. 고대 저 한자의 근본에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인체는 물과 불 두 가지만 알게 되면은 우리 내면의 에너지 흐름도를 다 체험을 하거든요. 그 물에 불이 들어간 게 피입니다. 피 안에 피는 물이거든요. 그 체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불이거든요. 그 물과 불 그게 자체가 우리의 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혈을 한 단어로 봅니다. 기는 곧 혈이라고. 그래서 기혈은 순환해야 된다 그러죠. 어제 우리 박 교수 이야기할 때 피 강의 잘 들었죠. 그 박 교수가 피 한 방울 가지고 87가지 성질을 잡아냅니다. 우리 피 가지고 잡아내는 임상병리사다라는 역할인데 여하튼 우리는 그런 피의 물과 불을 가지고 피의 성분을 가지고 나머지 화학물질을 조합을 해가지고 내 생각 에너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내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삼고 방향을 정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삶이라 그럽니다. 삶.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리고 삶을 두 자로 표시하면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각으로. 생각의 근원은 어디서? 순도 높은 마음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에너지를 부여해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감정의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교류를 하고 살아가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삶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고받았던 껍데기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것을 우리는 닦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닦아낸다. 그래서 다 닦아내고 나면은 남는 거는 오롯이 이제 근본적으로 순수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우리 그걸 불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근본된 사랑이라고도 하고 우리 근본되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학문적으로는 절대의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정의 껍데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기 위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고매하게 표현하면은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인데 완전을 지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향을 하면서도 지향하는 방법을 너무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좀 버벅거렸거든요. 그래도 제가 한 30년 찾아보니까 우리 선도에서 찾아가는 방법이 딱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 그래도 제가 운 좋게다가 표현해보도 내 스스로가 얻어된 필연으로 찾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고차원으로 이제 어떤 무당파들이 이야기하면 채널링을 받아서 찾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낸 것 뿐입니다. 채널이라는 것도 구라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걸 많이 닦아낸 사람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 우주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근본 본성의 영역은 씻어내고 닦아내고 호흡을 통해서 기운과 바꿔내고 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 첫 시작을 이제 우리 무주원의 개를 만든 기분으로 일타 강사 황사부를 모시고 한 거거든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하신 분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될지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받죠? 기존 사모님들이야 뭐 다 아시는 분들이고 이제 새로 오신 너는 너무 잘 아니까. 저 질문 있습니다. 예. 원주 수련할 때 어떻게 수련했죠? 제일 처음 할 때 네. 똑같이 했습니다. 회음호흡부터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바르키고 해 나가다가 원리를 잡아보니까 회음호흡부터 시작을 하지 않냐는 것은 반드시 역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몸을 다칩니다. 우리 단전호흡 한 사람들한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단전호흡 잘못하면 큰일 난다면서요. 그게요. 거꾸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그냥 계단 밟아 올라가는 건데 거꾸로 내려오면 머리부터 거꾸로 내려오면 대가를 받고 내려옵니다. 그 여기 환시, 환청 그 다음 여기 눈, 코, 귀입 잘못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 스스로가 정말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감사를 한 것이 단계별로 밟아갈 수 있는 선생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사실. 우리 혈자리 이름이 말이죠.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 수련자는 단중이라 그러지만은 한의사들은 중환이라 그럽니다. 이게 기운이 모든 모지가지고 몸 전체로 번져 나가는 길인데 이 기운이 딱 붙이게 되면은 기운 중에서도 제일 큰 기운이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거든요. 우리 인체의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이제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딱히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음양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음의 기운은 뭐 우리 살기 냉기어지고 하는데 그 뭉치는 기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음의 기운이 없으면 몸을 유지를 못합니다. 몸에 이렇게 뭉치는 기운이 있어야 몸을 딱 뭉치고 있고 양의 기운은 발산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래 발산하는 기운도 없으면 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음양이 제일 우리가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게 들이쉬는 숨, 흡, 내쉬는 숨, 호, 이게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의 기운이 다 합해졌을 때에 우리 현재 혈자리 이름도 거기에 많이 땄습니다. 회음 그러죠. 우리 회음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회가 뭡니까? 회의할 때 회자거든요. 모일 회자입니다. 이렇게 모인다는 뜻이고 음이 제일 많이 모인 것이 회음이거든요. 그 음의 그 회음의 기운을 점점 발달을 시켜가지고 그게 양기가 보태지게 되면 양의 기운이 보태지면 이게 몸 전체의 에너지가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단을 만들어라가 아니고 회음호흡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게 회음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 안쪽에. 그래서 회음호흡을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더 재밌는 거, 요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윤석열이가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던 중에 항문침 논단 말 들어봤어요? 그거 따라와가지고 어느들 많이 포함되는데 항문침에 그 똥구멍에 침 놓는 걸 항문침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회음에 침 놓는 겁니다. 이게 회음혈자리에. 그 회음혈자리 잘 모르겠거든. 별도로 오셔요. 거기는 코멘트 예민한 부분이 되고 말로 설명하면 이상하게 대빈다. 그 회음혈자리 그게 딱 침을 놓게 되면은 효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 회음혈을 많이 놓고 댕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음의 혈자리 뭐 회음호흡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인체 에너지가 발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부터 먼저 개발을 해라고
처음부터 회음업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우리 근육안 눈이 제일 또렷또렷하고 시작하는데 눈썹이 새까맣네. 32살밖에 안 된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게 관심을 가졌을까?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선택한 길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우연이라면 또 우연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의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좀 왜 태어났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이제 늘 있었는데 이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제 스스로 이제 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고 남들이 그냥 원하는 남들이 이제 그걸 우러러보고 원하는 그런 꿈을 찾아서 저도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근데 이제 그 내면에서 그런 갈증은 이제 항상 있었었는데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밖을 못 나가니까 집에만 있는데 원래는 책을 하나도 안 읽었는데 책을 계속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 책 읽고 이 책 읽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이런 쪽이었고 그래서 또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또 여기 유튜브 보게 채널을 됐고. 알게 됐는데 제가 궁금했고 제가 지금까지 좀 그런 고민했던 그런 것을 되게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고 바로 신청을 했어요. 아주 행운인 것이 딱 10명 마당하는데 거기에 딱 당첨이 돼가지고 우리 도난놀이에 그동안 우리 아름아름 해가지고 도력이 높은 이 일타 강사들이 한꺼번에 왕창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와가지고 술도 마치 하기 때문에 그게 내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된 운명의 프로그램이니까 내 자신에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우연은 없다. 의도된 필연이다. 의도된 필연이다. 우리끼리 만나게 된 것도 의도된 필연이고 또 우리들께서 항사부를 만나게 된 것도 의도된 필연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하나하나 진행돼가는 계단 한 개씩 쌓아가다 보면은 작은 깨달음이 모여가지고 큰 깨달음이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소각이 모여서 대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다 보면은 지금은 내가 말로서 설명하지만 당신 내면에서 스스로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게. 내가 질문하면 답이 그대로 내려진다고. 질문하면 다 오고. 그래서 그런 경지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만 한번 가봐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같이 가자. 함께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 제안을 제일 먼저 낸 게 황사부예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퍼뜨리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모이고 가다 보면은 이게 조금 이기적이지 생각인지 모르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아파요.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안 좋은 부분이 다 아프니까 같이 공명해가지고 아프고 막 아이고 또 그 고통을 더 하기 싫거든 이게 감정으로만 느끼는 게 그런데 오히려 황사부가 저 먼저 이야기하더라고. 공헌하는 삶인데 제가 먼저 희생을 하겠습니다. 이길래 제가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고 속으로는 씨발 또 이거 힘 좀 들겠는데 그러지만은 근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나서겠다니까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같이 더불어. 그게 지금 우리 합치하신 손도반, 정도반, 그저 권도반 막 이런 모든 사람들 변도반도 서울 총책임자거든요.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가르쳐 왔는지 총수인데 저도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불번 2번입니다. 불번 2번. 군번이 아니고 불번. 박사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유튜브에 출연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보면 그 유튜브에 출연할 기회니까 영상 출연. 질문하고 같이 보세요. 제 질문 이제 제 궁금한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하다기보다는 이제 저희나 모든
뭐 이렇게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걸 찾아서 보게 되고 연이 닿고 뭐 운명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영성의 시대가 오면서 이렇게 엄청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도 상당히 뭐 심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거를 접하지 못하는 그런 연이 안 되니까 하지만 그들도 이제 어떻게 좀 하고 어떤 말을 해줘야 그 백신을 맞고 하지 마라. 그거 백천만급 난조우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에너지 프로그램 돼가지고 찾아오게 되는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선택의 길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지만은 이 도를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인류를 아름답고 한다,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이 좋은 걸 영성의 시대에 맞추게 한다. 표면 의식이거든. 세를 확정하기 위한 선전 수단일 뿐이에요. 꼭 필요해가지고 자기가 원해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목마른 자에게 물 주는 식으로 그렇게 다 전수를 하지만 야 우리 이런 상품을 주니까 와라 하고 몰려드는 이런 거는 우리 도인들이 할 짓은 아니거든. 그저 네 스스로 열심히 하고 아 이거 뭐 해보니까 난 좋더라 그걸로 끝내. 괜히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 얘기할 것도 없고 해보니까 좋더라 뭐가 좋은데 그러면 말을 못하지. 대부분 하고 처음 할 때 야 뭐 장풍 쏘겠네. 장풍 못 쏴. 야 그것도 미래가 보인다며. 안 보여. 야 인마 그런 거 좀 봐가지고 로또 번호 좀 알아가 좀 사라 뭐. 전부 다 물질계의 현재 욕심하는 이것만 계속 봅니다 이렇게. 근데 큰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뭐. 너희들이 그 얘기하는 것도 이 표면 의식 껍데기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깨지는 시기가 와가지고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남법의 시대가 끝나가면 제대로 된 공부하는 시대 정법이고 종교도 다 사라지게 되거든. 내면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세대가 되면은 내 지금 그 30대 둘이하고 우리 10대 하나하고는 정말 기대가 큰 것이 너희들은 그러니까 10년 정도 하게 되면 대부분 되게 맛을 보고 체험을 하는데 열심히 할 경우 시월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할 경우 심지어 느낌을 딱 가지게 되면은 우주 전체를 당신들이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커요. 나머지 우리 뭐 5학년, 6학년들은 막 그때 꼬랑꼬랑 해가지고 갈 사람 가고. 상희야, 지금은 재미없지만은 네 조그마한 곳에 씨앗이 한 개 탁 던져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성공이다.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내가 이걸 씨앗을 키우겠다 안 키우겠다는 철저히 네 몫이거든. 내가 이 씨앗이 걸음을 계속 주고 이 주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고 걸음 안 주고 지나가 버리면 그 씨앗은 그대로 죽어버려. 발화 못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 배웠던 여러 어른들하고 이 사이에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하는 그런 얼굴에 자꾸 드러나는데 그거 왜 왔을까 하더라도 이게 씨앗이 돼가지고 가가지고도 학교 공부하거나 사회생활 하거나 이런 생각들이 그때 가지고 이상하게 만난 도인들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씨앗은 발화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 기대를 걸고 있다. 뭐 질문이 없다는 거는 강사가 원체 뛰어나가지고 질문거리를 안 줬다든가 또는 하도 병신 같다고 저 새끼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때마다 질문이 없거든요. 전반전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서른에 대한 강평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